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핀이 나왔죠. 예, 네. 스핀이라는 게 나왔는데 예. 저 스핀이 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 자전한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쵸? 근데 자전할 것 같아. 지구도 뭐 자전하면서 공전하니까 그럴 것 같아. 근데 예. 저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논란과 많은 또 역사가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궤도님께서 하신 그 랩미팅 그거 보시면 아마 거기 다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좀 정말 부족한 영상인데 네, 거기 다 나오는데 제가 요약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스핀 영상은 진짜 좋았어요. 아유 많이 부족합니다. 네. 자, 이제 스핀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스핀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미스터리한 각운동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죠? 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정확한데 저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미스터리한 건지도 모르겠고. 이거 짧게 말하면 모른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게 답입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게 답입니다. 저 스핀은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스핀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을까? 예. 보시면 이제 몇 명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1900년대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원자를 이해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900년대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이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빛이었고요. 두 번째가 원자입니다. 빛이 도대체 뭐지? 그리고 원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지? 이겁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돌턴의 원자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라는 게 깨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근본 단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톰슨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죠. 톰슨이라는 사람이 음극선 실험이라는 거 하는데 뭐 밑에 저기 백열등처럼 생긴 저렇게 해놓고 마이너스에다 판을 놓고 그 플러스 강한 전압을 딱 걸었더니 뭔가 튀어나오더라라는 걸 발견합니다. 네. 저게 이제 음극선이고 뭐가 이렇게 쭉 튀어나오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지나가다가 중간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걸면 방향이 휙 휘어요. 휘어져. 네. 근데 그게 어느 쪽으로 휘냐면 플러스 쪽으로 휩니다. 그래서 뭔가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얘가 전기의 근원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톰슨이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톰슨이 열어제낀 게 뭐냐면 원자가 끝이 아니다. 원자 안에 뭔가 마이너스를 가진 게 들어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보인 거죠. 거기에서 뭔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자라고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원자는 중성인데 이게 전기를 띠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겼지라는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원자가. 그러면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분명 있는 것 같아.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그냥 플러스들은 저렇게 막 이렇게 저거 이제 푸딩 모양이라고 그러죠. 푸딩 안에 건포도가 들어있는 것처럼 푸딩처럼 이게 다 플러스일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데 최고의 과학자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할 때는 과학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당시엔 저게 최선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있어야 되고 안에 있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이 밀어내야 되니까 마이너스들끼리는 당연히 밀어낼 테니까 저걸 밀어내지 않고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끈적해야 된다. 그래서 푸딩을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러더포드가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러더포드가 실험하죠. 그래서 알파 입자 그 방사선이 이제 붕괴될 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파 입자라는 거는 헬륨 원자 핵입니다. 그래서 원자 이렇게 쐈는데 이 알파 입자가 굉장히 무거운데 그 굉장히 무거우니까 저 푸딩에 들어가면 그냥 쑥 지나가야 되는데 얘가 튕겨 나왔다는 겁니다. 튕겨 나온 거 이제 발견을 하고 뭔가 엄청 무겁고 근데 아주 좁은 영역에 아주 플러스를 띈 엄청 무거운 게 있다. 원자 핵이 거기 딱 있다. 거기 원자 핵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더포드가 원자 핵이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원자 핵이 있어야 되고 전자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면 붙어버려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 확실하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 돈다. 왜냐하면 원심력 때문에 돌면 얘가 붙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돈다라는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붙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붙으니까. 계속 뛰어야 돼. 붙지 않기 위해서 뛰지 않아요. 계속 돌아야 된다. 계속 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러더포드가 이제 하죠. 그렇죠. 당시 상식적이었죠. 네. 근데 저것도 이제 반발에 부딪히죠. 왜냐하면 저렇게 돌기 시작을 하면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빛을 내면서 얘가 이게 붕괴해서 갖다 붙어야 된다.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자라는 게 아니 걔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내가 툭 건드면 얘가 그냥 날아가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원자는 어떻게 이렇게 안정하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건 확실한데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지? 이걸 이제 설명을 못 하다가 이걸 설명한 사람이 이제 보어. 설명충 보어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보어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어떤 궤도, 특정 궤도를 돈다. 띄엄띄엄된 궤도. 이 사이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어가 왜 저런 얘기를 했냐면 나름 또 논리가 있었죠. 저 당시에 이제
분광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물질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 이제 뭐 무지개처럼 그 스펙트럼을 보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띄엄띄엄 저 분광학이 저렇게 나오죠. 특정 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띄엄띄엄 나오지? 저거 설명하려면 원자 자체가 띄엄띄엄 있어야 된다. 원자에서 그 전자들이 띄엄띄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보호가 처음 하고, 그래서 뭐 저렇게 돼 있는 것보다, 근데 이게 띄엄띄엄 있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쵸. 양자역학이 등장을 하죠. 이제 저때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양자역학 핵심은 이거죠.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파동이면 저게 설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파동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저렇게 뭐라 그래, 저런 걸 이제 정상파라 그러죠. 한 바퀴 이렇게 돌았을 때 딱 예. 파동이 만나면 저거는 남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없어질 거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가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저까지 해서 이제 이제 원자를 드디어 이해를 한 겁니다. 아직까지 스피는 안 나오죠. 네. 이제 원자를 이제 대충 이해를 했는데 제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하죠. 저 상황에서 이제 제만이 실험을 하는데 저 보호가 얘기한 저 스펙트럼을 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저 실험을 하면서 자석을 갖다 댔어요. 갖다 댔더니 오른쪽 그림처럼 저 선이 더 갈라지는 거죠. 갈라진다라는 걸 이제 발견합니다. 하이퍼파이. 저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 이제 태동을 하죠. 저걸 설명하려고. 저걸 설명해야 되니까. 저거 설명하려면 설명은 이제 단순합니다. 저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오는 게 결국은 예. 저게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정의 에너지가 이렇게 예, 나온다는 거니까. 근데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 원자 핵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돌팔매랑 똑같아요. 이게 돌기 시작을 하면 돌이 내 손에서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똑같은 속도로 돌려도 이게 거리가 바뀌면 에너지가 바뀌죠. 네. 그리고 똑같은 거리에 있어도 빨리 도냐 천천히 도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주양자수, 거리를 주양자수라 그러고 이게 빨리 도냐 천천히 도냐 요거 이제 부양자수라 그러고. 근데 돌기 시작하면 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 수도 있지만 아래 위로 이렇게 그렇죠. 돌 수도 있는 이렇게 거잖아요.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돌릴 수도 있고. 그렇죠. 요게 이제 세 번째 양자수인데 문제는 요게 도는 게 아까 자석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네네. 자기장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을 딱 걸었을 때 이 자기장 축과 같이 도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냥 기울어져서 도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 갈라지는 게 이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다. 이게 도는데 이 궤도가 이게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게 평면에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수직으로 돌 수도 있다. 자기장을 걸면 여기에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걸 저걸 이제 본 겁니다. 거기까지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설명이 안 되겠어요. 요 같은 궤도를 도는 선이 두 개가 나온다. 거기서 또 두 개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저 2라는 숫자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거리, 속도, 도는 각도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 같은 궤도를 도는 게 선이 두 개가 또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요거 이제 설명하려면 이제 파울리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파울리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 더 있다. 양자수라는 거, 그러니까 거리 그리고 이 궤도의 속도, 이 각도 외에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제4의 양자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처음 합니다. 파울리가 하고. 근데 그걸 발견한 사람은 저 사람들이에요. 울렌벡과 호트 스미트. 라는 저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인데 저 발견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저 둘의 이제 젊을 때 20몇 살 때 이걸 이제 했고요. 그래서 그 대학원생이었죠 그때. 저 선생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선생님이 에렌 페스트라는 분인데 그분이 정말 좋은 스승이었어요. 둘이 이제 이게 막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이 막 생각하다가 이게 같은 궤도를 도는데 왜 두 개가 나오지? 생각하다가 혹시 얘가 자전을 하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두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장을 걸면 걔가 반응을 하면 한 번 더 갈라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둘이 하는 겁니다. 저 둘이 그 생각을 해가지고 논문을 써요. 논문을 써가지고 논문은 이제 교수님이 내는 거니까 이거 자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논문 써봐. 그래서 둘이 이제 논문을 막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논문 썼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기 로렌츠 선생님 있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와라. 너네 말이 맞는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이제 둘이 이제 가가지고 로렌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희가 이 스핀이라는 게 이게 자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4의 양자수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로렌츠가 그럴듯한데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계산합니다. 계산 막 해서 딱 와가지고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뭐 결국 그게 돌면 그게 자석의 원인이라면 자석의 크기가 있잖아요. 자기장의 크기가 있을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빨리 돌면 얘가 그런 자기장을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빛의 속도보다 빨라. 현실적이지 않다. 아인슈타인을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특수 상대론에 위배돼.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도는 게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둘이 되게 실망했죠.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와가지고 교수님한테 교수님 우리 틀렸대요. 로렌츠 선생님 우리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교수님이 이미 냈는데. 그럽니다. 에렌 페스트라는 분이 이미 냈고 그때 이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젊을 때는 좀 바보 같은 짓을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논문이 나갑니다. 그리고 스피니라는 이름이 붙었죠.
저 둘이 스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전하는 거다. 일단은 뭐 현실적이진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로렌츠 박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스핀을 발견했다. 그렇죠. 예. 일단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얘기가 딱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드디어 우리가 원자를 다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이만 효과를 다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스핀이란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학회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막 논쟁을 이제 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과 보어가 만나가지고 이제 스핀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보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 이유가 없다. 네. 이게 돌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물리학은. 그죠? 예. 예.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러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뭐 이거 책에서 읽은 거라서 진짜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돌면 돌 돌지 수도 뭐. 있을 것 같아. 근데 네.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쓴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원자핵이 자기 주변을 막 돌아요. 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전자 입장에서 그렇죠. 전자 자기는 멈춰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면 원자핵이 이렇게 돌면 플러스가 막 도니까 자기는 자기장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자석인 게 유리해요. 자기장이 있을 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당연히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는 게 에너지를 낮출 수도 있겠다. 와. 돌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이제- 논리적이네요. 그죠? 예.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를 써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어. 그렇죠. 막간형에서 상대성 이런 홍보를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야. 설명을 해버리는 슬쩍 거죠. 자기가 끼워 파는 거죠. 네. 와, 근데 진짜 교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빠져들고 듣게 돼. 그러니까. 와, 너무 재밌어. 그래서 뭐 그런 것 같다. 근데 이제 정말로 그런가?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돈다, 그러니까 자전한다라는 개념을 사실은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가 모른다, 미스터리한 가공동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첫 번째 뭐냐하면 이 양자역학에 의하면 입자와 파동, 입자는 곧 파동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전자라는 게 입자가 아니고 얘가 파동이니까 크기를 몰라요. 파동의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모르잖아요. 네. 크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전을 원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크기를 우리가 이 정도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하면 빛보다 빠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리고 결정적으로 돌기 시작하면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칭성이라는 건데 중요하죠. 돌면 이게 회전 대칭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뭐 간단한 겁니다. 회전 대칭이 뭐냐면 내가 360도를 돌면 다 같은 곳을 본다라는 거. 이게 회전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으면 내가 360도 돌면 앞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스핀은 가공동량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720도를 돌아야 앞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3차원에서는 설명이 안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720도를 돌아서 앞으로 보이는 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디락이 설명한 방법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있죠? 요거 이제 회전대칭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안 될 과학이 앞으로 보이잖아요. 네. 요거를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요렇게 회전을 시키면 자 지금 앞으로 나왔죠? 그럼 360도 돌았잖아요. 근데 내 팔이 아직 안 펴졌죠? 그래서 이걸 한 바퀴 더 돌리면 앞으로 간다. 와. 뭐야? 이게 디락이 설명한 방법. 야, 두 바퀴 돌렸어. 이 대칭성이 된다. 해봐. 쇼. 두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렇죠. 두 바퀴 돌아야지. 이게 한 바퀴만 돌면 이게 꼬입니다. 팔이 꼬이고 이게 한 바퀴 더 돌아야지. 야, 이렇게. 720도를 이렇게 당연시 만든다고요? 내 팔로? 여러분 스핀을 위하여. 손 쏟기면 안 됩니다. 네, 쏟아지 마세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까 미스터리한 가공동량이라는 게 맞는 게 이게 이해가 되면 이상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상한 건 뭐냐면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양자역학이 이제 나오고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로 연결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른과 게르라흐가 실험을 하는데요. 예. 저 사람들이 무슨 실험을 하냐면 가운데 저 N극 S극 보이죠? 저기다 자기장을 거는 겁니다. 네. 강하게 자기장을 걸고 뭐 전자를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예. 전자를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잘 생각해 보면 전자도 뭐 스핀이 있다면 방향이 있을 테니까 저 N극 S극이랑 자석 뭐 방향이 같으면 위로 휘고 그렇죠. 반대면 아래로 휠 겁니다. 힘을 받을 테니까 자석이 힘을 받을 테니까 위로 아래로 이렇게 휠 텐데 예. 자 그러면 요렇게 옆으로 된 자석을 저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옆으로 된 이 전자 이게 스핀이 이 방향으로 된 거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딱 보면 요렇게 하면 위로 가고 요렇게 하면 밑으로 가는데 그러면 요렇게 생긴 거 넣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옆으로 된 거. 옆으로 된 거. 그러면 힘을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힘을 받는다 그래도 위랑 아래랑 같을 테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쑥 가겠죠? 얘는 이렇게 쑥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해봤어요. 했는데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위와 아래만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슈테른 게르라흐의 실험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공지님이 그 노벨 물리학상 해석 그 설명하실 때 설명했던 양자 얽힘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이게 예. 돌아서 관측을 했을 때 약간 우리가 45도 돌아서 90도로 돌아서 관측을 했을 때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스핀 다운이 몇 퍼센트가 나오고 스핀 업이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를 고전 역학 그 EPR 역설에서 보면은 15% 25% 나오는 거, 75% 나오는 거를 양자 역학적으로 해석하면 85%가 나오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지금 맞습니다. 네, 네. 설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설명하냐면, 자, 이게 전자라는 게 스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업은 위로 가고 다운은 가다가 밑으로 가. 자, 그러면 요거를 넣었더니 이상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위 아니면 아래밖에 안 나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업과 다운이 중첩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개 다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업이 나오거나 다운이 나온다는 겁니다. 50대 50의 비율로 이게 나올 거다. 나온다. 그래서 네. 가운데로 딱 있는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왜냐하면 관측하는 순간 결정이 되니까. 중첩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양자 역학은 중첩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일 네.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진짜로. 이게 이제 상태가 두 개의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업과 다운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이런 거 이제 쓰는 거죠. 이런 걸로 컴퓨팅 하는 겁니다. 여러 개를 중첩시켜 놓고 동시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스핀도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운데서 안 나오니까. 일단 안 나오니까. 위랑 아래밖에 안 예, 나오는데 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나오니까. 설명해야 되지? 중첩되어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양자역학이 항상 이제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업 아니면 다운밖에 안 나온다. 그쵸.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게 네. 본질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일단 이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뭔가 그쵸. 관측되는 결과 자체는 사실 고전 역학하고 양자 역학의 결과는 같아요. 위 아니면 아래, 위 아니면 아래, 양자 역학은. 근데 양자 역학은 이게 중첩되어 있다. 고전 역학은 이미 보지는 않았지만 결정되어 있다. 그쵸.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과장돼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오징어 게임인가? 거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내가 딱 보기 전에는 두 군데 다 있었는데 내가 딱 보는 순간 한 군데만 딱 나온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두 군데 다 동시에 존재하는 거는 증명할 수는 없고 뭐 관측하면 그 중에 하나로 붕괴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걸 사실 못 받아들여서 그렇죠. 한참 이제 싸운 거죠. 과학이 되려면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과학과 과학을 구분하는 게 그건데 중첩은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측정을 하는 순간 붕괴가 되기 때문에. 되니까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핀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뭔지 몰라요. 저게 지금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자석의 근원은 저 스핀이다는 거예요. 저 스핀의 축이 자석의 N극과 S극을 우리 결정한다. 아까 이 코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지금 양자 역학까지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